대한민국의 한 비밀 군사 시험장에서 극비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굉음과 함께 한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물살을 찢으며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물속이지만 마치 비행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여 눈으로 쫓아가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이 무기 이름은 바로 초공동 어뢰입니다. 지난 2015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초공동 어뢰의 실험물이 담긴 동영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가 한국에게 이목을 집중했는데요. 현재까지 초공동 어뢰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독일과 러시아뿐이며 이를 모방 생산한 이란밖에 없습니다. 초공동 어뢰는 시속 370km가 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고속 어뢰로 현재로서는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파괴력 또한 아주 강력해서 단 한 발로도 구축함급 전함을 두 동강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공동현상과 어뢰를 접목시킨 초공동 어뢰를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그 출발점이 늦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쏟아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해군 전력이 강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초공동 어뢰는 한방에 전장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공동 어뢰 개발 소식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양 해군 육성을 위해서 항공모함 중구축함 같은 첨단 장비나 전투기를 더 개발하지 않고 어째서 어뢰 같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지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뢰는 해군 체급의 차리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인데요. 특히 해군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초공동 어뢰는 감히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또한 막강한 위력으로 비대칭 전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아무도 쉽게 제공해주지 않는 어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른 나라보다 시작은 늦었지만 더 최신의 어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양해군의 첫 시발점이 될 국산 어뢰 발전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 이외에 초공동 어뢰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개발에 성공한 러시아와 독일, 이란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미국밖에 없는데요. 초공동 어뢰가 막강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난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섣불리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에 초공동 어뢰 연구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보아 이전부터 극비리에 준비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공동 어뢰는 어뢰 탄두 부분에 달린 프로펠러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공기방울이 어뢰를 감싸는 공동현상을 이용합니다. 공동현상을 이용하면 어뢰가 마치 공기 중에 있는 것처럼 물의 저항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그 결과 통상 어뢰보다 수에서 수십 배 훨씬 빠른 속도로 목표를 향해 추진하게 됩니다. 과거 러시아가 최초로 개발한 초공동 어뢰인 쉬크발은 시속 370km가 넘어 일반적인 어뢰보다 약 4배 빨랐습니다. 그 이후 독일에서 개발한 바라쿠타 어뢰는 무려 시속 800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그야말로 바다의 미사일로 불렸습니다. 사실 어뢰는 재래식 무기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단 한 방으로 군함을 침몰시킵니다. 또 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배의 상부를 노리는 미사일과 달리 어뢰는 배의 흘스선 아래를 타격하여 침수를 유발하거나 버블제트 현상을 통해 선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공동 어뢰가 만능은 아닙니다.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는데요. 특히 기존의 어뢰에 비해 소음이 크고 유도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거리도 상대적으로 짧아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경어뢰보다 사거리가 짧은 점은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초공동 어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인데요. 대한민국의 어뢰 개발은 197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근대적 어뢰가 1866년 영국에서 개발된 화이트헤드 어뢰라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군사 강국들에 비해 거의 100년 이상 뒤처진 것입니다. 당연히 격차는 어마어마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특유의 고집과 끈질긴 노력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의 마크 44 경어뢰를 참고해 KT-75라는 어뢰를 개발했습니다. 이내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했고 심지어 1975년에는 발사 시험 중에 어뢰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계속해서 어뢰 개발을 추진해 1979년 해상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허니얼사와 업무 협약으로
계획으로 마크 44 어뢰 개량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어뢰인 K744 경어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K744에서 어뢰 생산 기술을 터득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후 돌고래급 잠수정을 개발하면서 중어뢰 개발도 함께 시작했는데요. 1980년대 한국 최초의 국산 잠수정인 돌고래급 잠수정을 개발할 때 해군은 돌고래급에 탑재하기 위해 미국의 마크 37 중어뢰를 도입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해군이 중어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자체적으로 돌고래 잠수정에서 중어뢰를 발사하는 시험을 추진했는데요. 미국에서 연구용 마크 37 중어뢰 세발을 확보해 인수검사와 정비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어뢰 형상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988년에 최초로 돌고래급 잠수정에서 중어뢰 발사 시험을 성공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1998년 최초의 한국산 중어뢰인 백상어 중어뢰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뢰는 임무 목적에 따라 경어뢰와 중어뢰로 나뉘는데요. 경어뢰는 주로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뢰로 수상함, 대잠 초계기, 대잠알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직경은 중어뢰보다 작은 어뢰입니다. 반면 중어뢰는 잠수함이 수상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뢰로 통상적으로 533mm가 중어뢰의 표준 직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어뢰로는 경어뢰의 청상어와 홍상어, 중어뢰는 백상어와 범상어가 있습니다. 청상어 경어뢰는 K744 어뢰를 만들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슨이 무려 10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어뢰입니다. 청상어 경어뢰는 직경 323mm, 길이 2.7m에 중량은 280kg으로 발사 후 망각 방식을 탑재하고 있고 최대 사거리는 15km입니다. 어뢰 선두부에는 적을 탐색하며 직접 음파를 쏴서 정확한 유도가 가능한 능동형 소나가 탑재되었습니다. 파괴력과 은밀성도 뛰어나 단 한 발의 이중 선체 잠수함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음 펌프 제트를 사용해 은밀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발사 전에 고속 주행과 저속 주행 모두 선택이 가능해 상황에 맞게 응용이 가능한데요. 가격은 한 발당 10억 원으로 해외 경어뢰 가격의 5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이를 본 필리핀은 2016년 4월 한국의 청상어를 수입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경어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뢰는 물속에서 자망하면 속도가 느리고 자망 시에 소음이 발생하는데요. 이 때문에 적 잠수함이 도망치거나 대비할 여지를 주게 됩니다. 즉 기습적인 공격이 아니라면 그만큼 표적 적중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새로운 개념의 어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상어 대잠 로켓입니다. 대잠 로켓은 경어뢰의 낮은 은밀성을 보완하기 위해 로켓을 이용해 공중으로 발사됩니다. 쉽게 말해 하늘을 나는 어뢰란 것이죠. 발사된 어뢰는 목표 잠수함 근처까지는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물에 입수한 후에는 탑재된 어뢰가 잠수함을 찾아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이 때문에 어뢰가 물속으로 입수하기 전까지 적 잠수함에서는 상대가 발사한 어뢰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상어는 어뢰계의 끝판왕급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현재 우리군은 이 홍상어 대잠 로켓을 충무공 이순신급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대극급 호위함에서 사용 중입니다. 한국형 수직 발사관을 통해 발사되며 추력 편향 노즐을 이용해 방향을 전환해서 목표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상어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뛰어난 어뢰지만 홍상어 역시 결국 경어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중국 같은 대형 군함이 많은 해군을 상대하기에는 사실 공격력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좀 더 탄두가 큰 중어뢰가 반드시 필요해졌는데요. 이렇게 개발된 것이 백상어 중어뢰입니다. 이 어뢰는 돌고래급 잠수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됐습니다. 1998년 처음 개발에 성공해 2003년 실전 배치됐는데요. 백상어 중어뢰는 직경 483mm, 길이 6m, 중량 1톤으로 최대 3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중어뢰는 중어뢰 표준 크기인 533mm보다 약간 작은데 이것은 돌고래급의 크기가 작아 19인치 어뢰밖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상어 중어뢰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을 탑재해 수동 소나와 음향 소나를 조합한 음향 탐지 방식으로 적을 추적합니다. 이러한 기능들로 돌고래급 잠수함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한국은 이 백상어 중어뢰를 국산화한 덕에 2천억 원 정도의 국방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상어의 무선 유도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적 함정에서 발사하는 기만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상어 어뢰는 독일제인 SUT 어뢰에 밀려 주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만든 백상어가 반쪽짜리 어뢰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국이 가만둘 리 없습니다. 바로 어뢰 강국 독일의 중어뢰를 대체할 새로운 한국형 중어뢰 개발을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백상어 어뢰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차기 어뢰가 바로 범상어 중어뢰인데요. 범상어 중어뢰는 직경 533mm, 길이 6.5m, 무게 1.6톤으로 533mm 중어뢰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성능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되었는데요. 유도 시속도가 시속 100km에 달해 시속 65km였던 SUT 어뢰보다 훨씬 빨라졌고 항속거리는 50km로 28km였던 SUT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제 중어뢰가 탑재하고 있던 유선 유도 방식을 탑재해 명중률을 높였습니다. 이 때문에 유도 성능도 더 좋아졌는데요. 기존 SUT에서 사용하던 통상적인 유도 케이블이 아닌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했기 때문에 잠수함과 더 빠른 교신이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3월 13일 초도 양산 계약이 체결되어 본격적으로 군에 배치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범상어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범상어 중어뢰 한 발에 약 33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추가 양산이 시작되면 가격이 더 낮아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 무기를 주워다 쓰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진념 하나만으로 무기 국산화에 꿈을 놓지 않고 노력한 결과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최정상에선 무기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같은 초대 강국조차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최첨단 무기인 초공동 어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국내 언론에 초공동 어뢰의 발사 장면이 공개됐다는 것은 이제 곧 구축함도 한 방에 잠재울 초공동 어뢰 개발의 실전 배치가 머지않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만약 한국 해군에 이 어뢰마저 실전 배치된다면 우리보다 강한 해군력을 가진 중국과 일본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하는 짓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